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패스트리, 티커는 FSLY이고요. 이 패스트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 패스트리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쭉 빠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에 틱톡 제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틱톡이 중국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틱톡이 패스트리의 최대 고객사였다는 겁니다. 패스트리의 CEO에 따르면 이 틱톡이 패스트리 매출의 12% 정도를 책임지고 있었고, 틱톡이 미국 내 제재를 받게 되면서 이제 패스트리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잔여 가이던스의 하향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패스트리는 2020년 총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에 7,400만 달러에서 7,550만 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7천만에서 7,100만으로 하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가장 큰 고객사가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건데, 이 가장 큰 고객사가 방금 얘기했던 틱톡입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제재를 받게 되니까 패스트리의 플랫폼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게 이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다음 내용인데요. 보시면 다른 고객사들도 패스트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스트리 CEO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 얘기했냐, 이 uncertainty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uncertainty가 우리나라 말로는 불확실성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증시에서는 알려진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CEO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좀 주가에 크게 안 좋게 반응을 했고요. 이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베어드나 이 파이퍼 같은 증권사에서 바로 패스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 이게 주가 급락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까? 저는 매수를 할 건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패스트리가 뭐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리는 네트워크 환경과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업입니다. 2011년에 창업했고요. 2015년에 구글과 CDN 서비스 공급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 같은 그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중에 있고요. 2017년에 CDN에서 나아가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같은 웹과 보안 관련 기능들도 추가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패스트리는 오픈소스 기반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CDN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래에셋 대우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굉장히 쉽게 잘 정리를 해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CDN은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약자로서 용량이 큰 이미지 또는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파일 용량이 큰 영상 같은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송이 오래 걸리고, 이에 따라서 트래픽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버와 이용자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임시로 서버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분산하는 게 바로 이 CDN의 원리입니다. 엣지 컴퓨팅 시대가 오면은 CDN은 전달을 넘어서 컴퓨팅 계산 기능, 저장 기능 등 응용 기술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전에는 이 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사용자에게 갔다면, 지금은 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해서 CDN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 CDN 기술이 주로 이용되는 사례와 분야를 보면은 온라인 게임, 동영상 전송, 그다음에 쇼핑몰 이용 세 가지인데요. 이 분야들은 트래픽이 특히 많기 때문에 CDN이 이 과도한 트래픽을 막아줘서 웹사이트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터넷 회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웹사이트 보안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패스트리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CDN과 엣지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패스트리입니다. 또 패스트리는 이 매출 구조를 보시면요, 비용을 트래픽당 청구합니다. 보시면 이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첫 10TB까지는 뭐 얼마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10TB 사용량에 대해서 또 얼마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크게 확산하면서 트래픽이 이제 미친 듯이 급증했잖아요. 그 이에 따라서 패스트리는 매출 구조상 그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 컴퓨팅과 CDN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 중 하나인 이 패스트리의 성장도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또 패스트리는 이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인 아카마이, 아마존 AWS 등과 달리 완제품이 아니라 CDN 코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완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대형 IT 기업에 맞춰야 되지만, 패스트리의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닌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데이터와 서비스에 최적화된 CDN 솔루션을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도 IT 기업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앞으로 엣지 컴퓨팅 시대가 확산될수록 거쳐야 되는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멀티 클라우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제품별로 최적화된 CDN 기술이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패스트리의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패스트리는 시그널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인상적인 게 이 인수 금액에 쓴 게 2억 달러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지급했냐? 바로 패스트리에 보통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패스트리는 지금 현재 현금 지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으로 정말 잘 인수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시그널 사이언스를 통해서 패스트리는 더욱더 이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에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엣지 컴퓨팅과 CDN에서 보안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그널 사이언스가 보시면 보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패스트리는 시그널 사이언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틱톡의 미국 영업권을 오라클이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패스트리의 틱톡 매출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거래에 대한 세부 디테일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 거래가 패스트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원래는 11월 1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유효할 예정이었던 틱톡 제재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틱톡 이슈는 조금씩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패스트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최악의 사태는 좀 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쟁인데요. CDN 시장은 좀 현재 굉장히 치열한 상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패스트리의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카마이랑 클라우드페어 정도로 보면 되는데, 뭐 이 기업들에 비해서 패스트리가 현재 고객사가 좀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증감 추이도 보시면 빨간색이 클라우드페어인데, 클라우드페어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패스트리는 좀 약간 더디게 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도 경쟁사 대비는 좀 아쉬운 편이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아카마이고 회색이 클라우드페어, 그 다음에 파란색이 패스트리인데, 보시면 경쟁사에 비해서 매출 성장률도 다소 낮고요. 패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39% 정도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페어는 49%로 훨씬 더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비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로 비교해보면 패스트리는 57% 정도, 클라우드페어는 77%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패스트리는 비교적 더 신생 기업이고 아직은 더 크게 확장하고 있는 단계임을 고려해야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단은 가장 큰 경쟁사인 클라우드페어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장주들을 볼 때 이 기업들이 얼마나 R&D에 투자하는지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회사가 빨리 크기 위해서는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보시면 클라우드페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적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클라우드페어가 패스트리보다 고객 수가 많기 때문에 패스트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도 오히려 클라우드페어에 비해서 더 적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클라우드페어에 비해서 패스트리가 뭐 크게 더 성장성이라든지 좀 경쟁력을 현재 단계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요. 현금 흐름을 또 봤을 때도 보시면 이 지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R&D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 이제 지출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당연히 이제 감안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적자 기업에다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잉여 현금으로 보이는 기업은 투자할 때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인지 Price to Sales Ratio, 이 P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쟁사인 클라우드페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낮거든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이라는 뜻인데 여기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3으로 나오는데 아카마이는 경쟁사이긴 하지만 좀 전통적인 기업에 속합니다. 영어로는 리거시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패슬리 같은 성장주랑은 직접적인 비교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페어랑 둘이만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매력적인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평가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아크 인베스터도 좀 보고 있는 건지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엣지 컴퓨팅 시장과 CDN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크고 이에 따라서 패스트리도 앞으로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대 경쟁사인 클라우드페어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음의 현금 흐름 등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추매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패스트리의 주가 하락 이유와 매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 드렸습니다. 이러한 컨텐츠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문의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